안녕하세요. 이번 마법진 형태의 파티클을 샘플 텍스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썼던 기존의 샘플 텍스처의 기술은 이런 once, 한 번만 발생되고 사라지는 형태의 샘플 텍스처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샘플 텍스처로 텍스처의 정보를 불러오고, 그리고 그 텍스처의 정보에 따라서 월드의 그리드 로케이션을 통해서 각 입자의 배치를 샘플 텍스처의 텍스처 정보대로 배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단점은 원스는 되지만 원하는 시간만큼 연속해서 입자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죠. 스폰 레이트를 아무리 높게 줘도 연속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작동하는 그리드 로케이션에서 세트로 같이 가는 스폰 파티클 인 그리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스폰 파티클 인 그리드는 실제로 이 월드상에서 그리드 좌판을 이렇게 배치하고 여기다가 표현할 이미트, 그러니까 각 파티클 입자들을 몇 개를 뿌릴지를 결정하는 개수예요. 이걸 아무리 높여봐야 의미가 없어요. 스폰 레이트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나왔다가 사라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닫고, 자, 얘를 가지고 복제해서 새롭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쓰였던 내용 그리드 로케이션은 지울 거고요. 자, 그리드 로케이션을 쓰지 않고 샘플 텍스처의 내용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쓸 거예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미터 스테이트에서 루프 딜레이 없고요. 루프 듀레이션의 시간을 2.5, 루프 비헤이비어는 once 픽시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플리트로 inactive response를 정하고요. 스폰 레이트의 개수는 10만 개 정도 주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 파티클에서 라이프 타임인 2에서 3초, 스프라이트 사이즈는 2에서 랜덤 유니폼으로 2에서 3. 자, 랜덤은 필요가 없어요. 랜덤은 그냥 여기에다가 랜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샘플 텍스처는 아까 봤던 이 텍스처를 쓰고 있고요. 샘플 텍스처를 이용할 때, 이 기능을 이용할 때 노 민맵으로 민맵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텍스처 옵션을 선택해야 나중에 이 텍스처로 효과를 불러올 때 깨지지 않습니다. 가끔씩 LOD 때문에 깨질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컬러는 필요 없고요. 애드 벨로시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드 벨로시티는 벨로시티에서 메이크 벡터를 한 다음에 Z축 높이에만 랜덤으로 랜덤 레인지 플롯 위로 올라가게 줄 거고요. 자, 스케일 컬러 밑으로 좀, 컬러는 제일 나중에 할게요. 컬러는 빼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샘플 텍스처를 파티클 스폰, 그러니까 한 번 스폰 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파티클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 여기다가 내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지금 컬러이즈가 켜져 있는데 일단 꺼놓을게요. 자, 그냥 간단하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파티클들이 우리는 아무런 로케이션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원점, 0점에서 위로 올라가는 파티클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파티클 스폰에서 쉐입 로케이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그리드 로케이션으로 텍스처 샘플러에 맞게, 샘플 텍스처에 맞게 크기를 플랜 형태로 깔아줬잖아요. 이거를 여기서 해줍니다. 쉐입 로케이션에서 모양을 박스 플랜으로 바꾸고 플랜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크기를 X, Y 천을 줍니다. 이렇게 플랜 형태로 깔릴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샘플 텍스처입니다. 전에 했던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한번 불러올 때 그리드 로케이션을 쓰면서 샘플 텍스처를 쓸 때는 이렇게 UV 항목에 그리드 로케이션에 UVW, X, Y축을 각각 불러왔어요. 딱 맞게. 자, 이거를 기본으로 돌리고요. 자, 그럼 이렇게 UV, X, Y 00이 되고요. 얘를 다시 make vector 2D로 만들어 주고요. X, Y 각각 계산을 할 거예요. 자, X 처음에는 뭘 할 거냐면 add vector. 자, add vector를 해주기 위해서 얘는 지금 플롯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플롯을 벡터로 바꿔야 돼요. 자, make flow from vector. 자, 이렇게 벡터 형태가 나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add 벡터를 합니다. 자, 여기서 add 벡터를 해주는 이유는 먼저 x축의 벡터 좌표를 어떤 걸로 기준을 하나 잡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마법진의 위치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 위치를 조절하기 위한 이 b 벡터를 add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a를 구할 건데 a는 이 x, 그러니까 샘플 텍스처에 해당하는 UV에서 U의 좌표를 구할 거예요. 여기서 좀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는데, 자, 멀티플라이 벡터 곱하기를 할 거예요. 어디서 어디를 곱할 거냐면 먼저 A, 여기 또 A에 AB가 있죠. 이 A 부분에다가 우리는 이 입자들, 즉 파티클들을 이 텍스처 형태대로 텍스처 코디네이트 UV 좌표의 U대로 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파라미터에서 파티클, 그러니까 입자들의 위치, 포지션을 가져옵니다. 기존에 있는 값을 여기 멀티플라이 벡터의 A에다가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넣으면 여기 convert position to 벡터로 되어 있는데 포지션에서 벡터로 변형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여기 그리고 메시지가 떠요. 이 메시지가 위치와 벡터 간의 변환을 자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형이 달라서 잠재적으로 손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냥 dismiss를 누르시면 되고요. 큰 문제 없습니다. 자, 그 경고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컨버전 오퍼레이션에서 옵션이 pass through as a known large world vector, convert to absolute large world space가 있는데, 이거는 absolute는 절대로, 그러니까 고정되는, 그러니까 내가 이 파티클을 다른 데 옮겨도 그 월드 축에 고정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내 파티클 로컬 축에 고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스 스루로 되어 있어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 마법진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월드에서 아무리 움직여도 마법진이 로컬 쪽으로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퍼티에서 반드시 로컬 스페이스를 켜줘야 내가 파티클 2m를 이동을 했을 때 그대로 따라옵니다. 자, 이걸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자, 위치에서 벡터 정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월드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와 실제로 얘는 텍스처잖아요. 텍스처는 텍스트 코디네이트의 UV의 좌표는 달라요. 그래서 그 컨버팅을 하게 되면은 차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멀티플라이 벡터, 그러니까 이 값을 어느 정도 많이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멀티플라이를 해서 소수점을 곱하면 나누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다시 얘는 반대로 그냥 하나의 값으로 똑같이 x, y, z 값 다 똑같이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얘는 반대로 벡터 프롬 플러스로 해줘서 하나의 값을 넣어줍니다. 0.0001 정도로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y축도 마찬가지 같은 과정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카피해서 y축에다가 붙여 넣기를 해준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채널이 있어요. 채널 이렇게 make flow from vector 했을 때 채널이 나와요. 그 채널을 x, y 그러니까 얘가 u가 될 거고 얘가 v가 되겠죠. uv 텍스트 코디네이트에서 자 그렇게 주신 다음에 자 그리고 y축도 메시지를 디스미스로 없애주고요. 자 여기 아직까지는 그냥 쉐입 로케이션에서 플랜을 넣은 것과 똑같이 나오고 있죠. 마법진이 제대로 나오려면 이 텍스트 샘플러에서 불러오는 형태를 자, 이 부분은 표현을 하고 이 검정 부분은 안 나오게 해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내용을 스크래치 패드를 하나 만들어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뉴 스크래치 패드 모듈 하나 만들고요. 자, 잠깐 얘를 크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따로 뜯어가지고 자, 인풋, 맵, 그리고 아웃풋 모듈이 있죠.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주는데 얘는 잠시 완전한 새로운 창작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활용을 할 거예요. 뭐냐면 킬 파티클이라는 게 있어요. 킬 파티클. 말 그대로 파티클을 죽이는 형태예요. 킬 파티클. 자, 이거를 언제 쓰느냐? 파티클을 죽일 수 있는데 골라서 죽일 수가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더블 클릭해서 스크립트를 한번 볼게요. 자, 킬 파티클의 컨디션을 검사를 해서 얘가 살아있을 건지 아니면 죽을 건지 체크를 해서 다시 아웃풋에 넣어주는 형태예요. 데이터 인스턴스의 alive라는 형태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서 자, 스크래치 모드를 새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에 있던 값을 가져와서 편집을 해보는 거예요. 그 기존에 있던 값이거나 혹시 아니면 우리가 새로 만든 파라미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먼저 아까 봤던 alive를 살아있는지 체크하는 불린 값을 불러올 거예요. 데이터 인스턴스에서. 자, 얘는 원래 가지고 있는 값이에요. 이 파티클 시스템에서.
그리고 우리가 넣어줘야 될 값, 우리가 컨트롤 할 값, 인풋 값을 넣어줄게요. 자, 여기서는 단순한 플롯 값으로 넣어줄 거예요. 자, 소수점의 단일 값으로 넣어줍니다. input mask라고 이름을 넣어주고, 그러면 여기 파라미터의 모듈 인풋에 생성이 돼. 우리가 생성된 파라미터 내용이, 얘를 하나 복제를 해서 얘는 이름을 threshold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복제한 거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끌어다 놓으면 생성이 됩니다. 자, 이 인풋 마스크는 얘가 블랙인지 화이트인지 검사할 수 있는 값을 넣을 거예요. 즉 0에서 1 값을 넣어 줄 거고, 이 스레스 홀드가 그 값과 비교를 해볼 기준값이 될 거예요. 자, 얘를 끌어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creator then 혹은 자,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기호를 입력하셔도 나옵니다. 자, 여기 A가 B보다 컸을 때죠. 그쵸? 이 값이 인풋 마스크가 스레스홀드보다 컸을 때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가지고 와서 판별을 합니다. 여기서 드래그해서 if 하면 select if가 나오는데 이걸 클릭하고요. 자, 이 값이 이 A가 실제로 B보다 컸을 때,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컨디션, 조건은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alive는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is true일 때 살아있게 하고요. 거짓일 때는 이게 체크가 되어 있지 않죠, 이게. 네. 이게 참일 때, 이게 거짓일 때. 그 값을 아웃풋 모듈에 이제 보내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플러스 버튼 눌러서 얘랑 똑같은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얘랑 똑같은 값을. 그래서 이 불린 값을, 참 거짓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됐습니다. 자, 어플라이 하고요. 다시 창을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 모듈의 이름을 킬 샘플 텍스처 마스크라고 하겠습니다. 마스크 역할을 하는 녀석이니까. 그리고 다시 나와서, 자, 이름은 로컬 모듈에서 바꿀 수 있어요. 자, 얘를 지우고, 우리 여기 만들었죠? 스크래치패드를 아까 만들어서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킬 파티클의 조건, 이게 이제 인풋 마스크거든요. 이 조건이 우리가 샘플 텍스처를 이용하기 때문에 샘플 텍스처의 내용을 봅니다. 이게 예제로서 흑백 텍스처인데 컬러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0에서 1로 RGB가 모두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0에서 1로 판단을 해서 여기서는 블랙, 그러니까 아주 어두운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얘가 이제 판단할 값이고요. 자, 인풋에다가 샘플 텍스처의 내용을 찾아서 넣어주면 됩니다. 제가 자, 파라미터 값에 가셔서 모듈 아웃풋, 우리가 썼던 모듈에 대한 아웃풋 값들이 있는 항목에 가서 샘플 텍스처를 찾아야겠죠? 자, 샘플 텍스처 여기 있네요. 샘플 텍스처에 뭘 가져와야 되죠? 컬러를 가져와야죠. 컬러가
0에서 1 사이에 어떤 값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가져옵니다.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놓습니다. 채널은 그냥 R을 놔요. 놓는 순간 뭔가 이렇게 바뀌게 됐죠. 이렇게 됐죠? 자, 스레스홀드의 값을 제가 0.1을 줘볼게요. 0.1을 주는 순간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스레스홀드의 값의 의미는, 자, 여기서 제가 여기서 이제 조사해서 가져올 값을 0.1 이상인 값들을 가지고 와라. 그쵸? 블랙이 0이고요. 제일 밝은 값은 1이죠. 여기서 여기에 사이 값에서 기준이 한 여기가 되겠죠. 0.1이라면 이 값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어두운 회색부터 밝은 회색, 하얀색까지 다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 기준값을 제가 조금씩 높여보면 덜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어요. 1로 하면은 아예 안 가져올 수 있죠. 완전한 화이트가 아니라면. 자, 여기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RGB가 결국엔 하나의 채널들이 0에서 1 흑백으로 표현된 것들이 3개가 채널이 모인 거기 때문에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채널이 만약에 달라진다면 내가 가져온 텍스처 샘플의 RGB 채널이 각각 다른 형태의 내용이 있다면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흑백이라면 어떤 채널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흑백이라면 스트레스 홀드 값이 중요해요. 다 가져오고 싶다. 많은 부분 가져오고 싶다. 텍스처가 만약에 딱 떨어지는 흑과 백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가 없고, 그렇죠? 여기 지금 글로우 되는 형태가 있잖아요. 글로우 되는 형태가 없고 정말 딱 떨어지는 흑과 백만 가져오고 싶다고 하면은 높은 값을 주시면 되고요. 이런 부드러운 글로우나 그라데이션의 느낌을 다 가져오고 싶다고 하면은 아주 낮은 값을 주시면 됩니다. 다 가져오죠. 이게 점묘로 표현되는 형태, 그러니까 파티클의 점으로 점묘 형태로 표현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적당히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가져왔어요.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법진의 중간이 아니라 다르게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샘플 텍스처에서 계산을 복잡하게 한 이유가 여기 add를 한 이유 있죠. 여기 이게 얘를 이제 기준을 잡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실제로 쉐입 로케이션에서 플랜 형태로 가져오게 되면 플랜에 미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미드 포인트를 이렇게 00으로 주게 되면은 잘 나오죠. 하지만 얘를 월드에다가 배치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쵸? 이렇게 여기가 기준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맞춰 주려면 일단 이렇게 중심점으로 놓습니다. 만약에 중심점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보통은 중심점이 가운데로 와야 배치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샘플 텍스처의 이 B값을 0.5, 0.5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딱 중간에 오게 됐죠? 이 CF의 로케이션에서 미드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를 UV를 여기서 샘플 텍스처의 UV를 add를 해가지고 우리가 잡아주는 거예요. 자, 컬러이즈 포스도 다시 넣어주고요. 컬러이즈 포스는 자, 기본값으로 해서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노이즈 스트렝스와 프리퀀시 둘 다 시간이 지날수록 움직이게 플러프럼 커브로 천천히 서서히 올라가는 값으로 줄게요. 끝점을 200 정도 줄 거고요. 프리퀀시의 내용도 자, 끝점에서 10이 되게. 자, 첫 시작도 얘는 5로 주고요. 얘는 0으로 줍니다. 올라가면서 좀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스케일 컬러도 마찬가지. 스케일 컬러도 색상의 변화를 주려면 스케일 모드에서 리니어 컬러 허브가 있죠. 얘로 바꿔주고요. 여기서는 알파는 그냥 1로 쭉 갈 거고요. 처음에만 밝은 형태의 색상. 자, 500에 1에 0 이렇게 해볼게요. 완전 발광되는 형태. 자, 그리고 바로 줄어드는 형태. 처음에만 발광했다가 마지막에는 어두운 색을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샘플 텍스처를 그리드 로케이션을 쓰지 않고서 우리가 로케이션, 쉐이프 로케이션과 킬 파티클을 통해서 구현을 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렌더러에서 쓰인 그 재질의 내용이 트랜스루센트예요. 그러니까 즉 어두운 색상을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킬 파티클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표현되게 돼요. 전체가 표현되게 돼요. 여기서 만약에 재질의 내용이 트랜스루센트가 아니라 애디티브만 표현됐다면 기존의 형태는 자 이걸 닫고 기존에 한 번만 나왔다 사라지게 하는 그 그리드 로케이션 샘플 텍스처 형태는 애디티브여야 했고 애디티브여야 알파를 빼줄 수 있기 때문에 스케일 컬러에서 그 내용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기존하고 다른 점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킬 파티클을 껐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컬러도 끄고 스케일 컬러를 새로 가져와 볼게요. 새로 하나 넣어볼게요. 스케일 컬러 넣어보고 여기다가 멀티 플라이 벡터 그 다음에 샘플 컬러를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줄게요. 이 텍스처 샘플에서 가져온 컬러를 그대로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기본값 111이기 때문에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마법진의 형태 이 마법진의 라인 형태는 1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두운 형태 있죠. 검정 부분은 어떻게 돼요? 0이잖아요. 맞죠? 텍스처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컬러를 그대로 가져온 거고 그거를 컬러에 바로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다 컬러를 제가 색깔을 줘볼게요. 그러면 지금 마법진이 표시된 형태의 컬러가 대입되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 들어가는 렌더 재질 내용이 트랜스루센트이기 때문에 어두운 것도 표현을 하지만 만약에 얘가 애디티브면은 어떻게 돼요? 애디티브는 0 알아서 자 0일 때 자 블랙이 0이잖아요. 블랙이 0이고요. 그리고 밝은 게 1인데 블랙일 때 표현되지 않아요. 오퍼시티 이미시브 컬러로만 표현할 수 있어요. 0에서 1을 알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애디티브에서는 다시 애디티브로 바꿔서 이렇게 넣어보면 알아서 이렇게 마법진 형태로만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어두운 컬러를 표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 근데 어두운 컬러를 표현하는 방식을 하려면 얘를 트랜스루센트로 바꿔주고 오퍼시티에 알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어두운 형태도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두운 표현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전체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만큼 무겁겠죠. 그렇기 때문에 킬 파티클을 해주는 거예요. 어두운 표현을 하면서 어두운 부분의 형태는 킬을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킬 샘플 텍스처 마스크가 되는 거고 얘를 키게 되면은 이 부분만 나오게 되는데 안쪽에 어두운 부분도 같이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어두운 부분 얘는 이제 다시 지우고요. 지우고 기존 거를 켤게요. 자, 이렇게. 색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진한 어두운 표현은 에디티브 재질에서 표현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꺼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속적으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루프 듀레이션을 2.5초 줬잖아요. 얘를 이제 길게 주는 만큼 이 스폰 레이트, 그 시간만큼 초당 10만 개의 내용이 5초 동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이걸 좀 보기 좋게 편집을 해볼게요. 자, 아까 넣었던 내용 여기서 얘는 이제 기본적인 컬러, 이 모든 마스크에 이 컬러를 그냥 대입을 한 거예요. 근데 스케일 컬러 하나 더 한 곳에서는 우리가 샘플 컬러를 대입을 해줬기 때문에 더 어둡게 표현되면서 마법진의 형태가 더 잘 보이게 돼요. 이런 형태로. 그리고 마법진을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B 부분에다가 얘를 라이너 컬러 형태로 넣은 다음에 커브 값을 주겠습니다. 처음에는 빛나다가 시간을 좀 줄일게요. 2초 정도로. 바로 쪼그러들고 나중에는 어두운 색상이 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조금 더 뒤쪽으로 빼볼까요? 네. 자, 더 재밌는 거는 얘를 하나 복제를 한 다음에 전화키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지우고 메쉬 렌더러를 넣어줍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메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형태도 괜찮고요. 저는 이제 박스 형태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자, 박스 형태로 한번 넣어보고 크기를 줄여서 보면 이런 형태로 마법진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재질을 오버라이드해서 단순하게 빛나는 형태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런 형태로 한번 넣어봤어요. 자, 마스크드의 디폴트 리셋에다가 베이스 컬러를 파티클 컬러로 조절하는데 거기에 10분의 1은 이미시브 컬러로 적용을 해줬고 오퍼시티 마스크로 넣어줬습니다. 마스크드로 하고 이런 입자 형태의 느낌도 해볼 수가 있죠. 얘는 이렇게 쭈루룩 나온 형태도 되지만 얘는 유지되는 형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스폰 레이트가 아니라 스폰 버스트로 해볼게요. 스폰 버스트로 마찬가지 10만 개를 이렇게 100개 해주고요. 그리고 얘는 마법진의 위치에서 거의 살짝 움직일 수 있게 놓겠습니다. 살짝 움직일 수 있게 놓고 기본 크기를 반절 정도 좀 많이 줄여야겠네요. 0.1에서 0. 줄여놓고 얘는 알파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를 사이즈로 조절을 해볼게요. 얘는
메쉬 사이즈. 자, 스케일 벡터에서 여기서 멀티플라이 벡터를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이 모양도 재밌지만 이 방법적으로 샘플 텍스처를 썼을 때 킬 샘플 마스크를 따로 해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얘를 안 하고 여기 지금 전체가 나오죠? 이 사이즈에서 샘플 텍스처의 값을 이용해서 자, 샘플 텍스처의 샘플 컬러를 여기다가 A에다 넣어줍니다. 자, 넣어주는 순간 빨간색 경고 메시지가 떴죠. 빨간색은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왜 메시지가 뜨냐면요. 이 2m 스택에도 계산의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웃풋 샘플 텍스처를 가져왔는데, 그쵸? 계산의 순서가 샘플 텍스처는 그 이후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걸 가져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밑으로 좀 내려줍니다. 얘 밑으로만 내려주셔도 돼요. 가져온 다음에 얘가 있어야 되는데 가져오기 전에 값을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샘플 텍스처를 넣는 순간 마법진 형태로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B는 이 크기를 조절하는 값으로 쓰면 되죠. 여기서는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커브를 하나로 조절할게요. 3개를 조절하는 것보다 하나를 조절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자, 플러프럼 커브 해서 그냥 단순하게 0.5에서 커졌다가 작아지는 형태로 나오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기존에 넣었던 스케일 컬러는 끄고요. 자, 이거 지우고 나 기존에 넣었던 거를 이용을 할게요. 다시 킨 다음에 얘는 킬 파티클은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 킬을 쓰지 않고 스케일 메쉬 사이즈에서 이 사이즈가 샘플 텍스처에서 그 0에서 1의 텍스처의 값에 따라서 표현되고 안 되는 걸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킬 파티클을 써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스케일 메쉬 사이즈 혹은 컬러는 이제 이미시브 컬러만 되겠죠. 근데 메쉬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메쉬 사이즈를 아예 조절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해볼 수 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마스킹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메쉬 사이즈로 하면 그라데이션 같은 좀 부드러운 표현은 할 수가 없어요. 딱 떨어지는 표현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메쉬로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여기서 들어가는 이제 이 컬러의 색상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붉은색으로 하고 싶다. 자, 이렇게 해서 레벨에 놓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자, 플레이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메쉬와 파티클이 샘플 텍스처의 모양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나오고 어두운 색상도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샘플 텍스처에서 에디티브만 썼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고요. 이걸 통해서 어두운 형태의 샘플 텍스처 이펙트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강의는 여기까지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